부전역 일대를 어쩌면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KTX 복합 환승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겁니다. 아, 네. 그 야심찬 계획 말씀이시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보통 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교통, 상업, 문화 이걸 다 아우르는 동남권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렇죠. 이게 근데 한번 엎어졌던 계획이잖아요. 그 점이 참 흥미로워요. 맞아요. 과거에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무산됐었는데 네, 12년 만이죠. 2025년부터 다시 추진된다니. 뭐가 달라졌길래 다시 기회를 얻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파고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 규모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 보면 와, 50층짜리 하나, 23층짜리 하나 이렇게 건물 2동이 들어서고요. 네, 연면적이 30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되죠. 야, 30만 제곱미터면 이게 단순한 역이 아닌데요. 상업, 업무, 문화시설까지 다 들어온다니 거의 뭐 도시 속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복합 공간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입니다. 아, 그렇죠. 교통. 네, KTX는 물론이고 동해선, 또 부전 마산선, 경전선, 여기다 도시철도 1, 2호선도 지나가고 와, 그리고 이제 예정된 초업선까지 들어오면 그야말로 부산의 거의 모든 교통망이 이 부전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교통의 요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는 이게 왜 엎어졌던 거죠? BC 값이 낮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때는 기용 대비 편익, 그 BC 값이 0.3밖에 안 나왔어요. 0.3이요. 보통 1.0은 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치의 한참 미들이었던 거죠.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KTX가 부전역에 정차한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큰 약점이었고요. 아, KTX 정차가 없었다는 게 컸군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중앙선 복선전철하나 동해선 광역전철 같은 주변 철도망이 엄청 확충됐잖아요. 네,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실제로 부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이런 주변 환경 변화가 이제 동력이 된 거죠. 12년 만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아하, 그래서 2025년에 부산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그렇군요. 주변 철도망이 커지면서 부전역의 가치가 재평가된 거네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열쇠는 역시 KTX 정차 같아요. 자료들 봐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KTX 정차가 불발되면 사실상 이 프로젝트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KTX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요.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그건 정말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일단 부산 도심 내 이동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로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렇죠. 해운대나 서면 같은 주요 지역 가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겠네요. 네, 그리고 역 주변이 지금 좀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가 싹 정비되면서 새로운 상권이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거고요. 바로 옆에 부전시장 있잖아요. 네, 큰 시장이죠. 그런 기존 상권하고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동안 좀 끊어져 있던 공간들, 예를 들어 시민공원이나 송상현 광장, 점포 카페 거리 이런 곳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아, 연결성이 좋아지는군요.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KTX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하죠.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뭐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훨씬 유리해질 테고요. 관광객 유치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역에 너무 집중된 기능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겠네요. 도시 전체 균형 발전에도 좋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비용 문제가 크겠죠, 아무래도. 네, 첫 번째가 바로 그 막대한 비용입니다. 예상되는 건립비만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 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정말 큰 숙제죠. 민간 투자를 유치해내야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그러려면 현재 부전역 이용객 수가 지금보다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20배에서 50배요? 와,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정말 엄청난데요. 네, 정말 쉽지 않은 목표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KTX 정차 자체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정책적으로나 예산 문제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이고요. 비용 문제에 KTX 정차 불확실성까지 정말 큰 허들이네요. 또 다른 우려는 없을까요? 네,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고속교통망에 들어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흔히 빨대 효과라고 부르죠. 아, 빨대 효과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교통이 너무 편리해지니까 오히려 지역 상권의 소비자들이나 자본이 더 큰 도시로 훅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 주변 중소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큰 건물 짓고 교통망 연결하는 걸 넘어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어떻게 기존 지역 상권과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빨대 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성공만 한다면 부산 도심은 물론이고 동남권 전체의 교통, 경제 지형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다. 하지만 1조 원이 담는 천문학적인 비용 조달 문제와 핵심 전제 조건인 KTX 정차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그리고 빨대효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 자주 가는 동네 상권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 성장 방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거대한 복합 환승센터가 성공적으로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죠. 그럼 단순히 경제적 효과나 교통 편의성 증대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 말고요. 부산 도심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흐름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